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연의 대표 변호사 김재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와 관련한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인 미완성 건물도 경매 넣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가 건물을 짓다가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 개인이나 금융회사 등 채권자들이 건축주에게 돈을 회수하려고 건축주 재산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 회수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건축주에게 다른 재산은 없고 오로지 신축 중인 건물과 해당 토지만 있다면 토지는 당연히 경매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신축 중인 미완성 건물까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매의 대상은 등기된 완성 건물이어야 하고 미완성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닌 게 원칙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미완성 건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면 그만큼 채권 회수가 쉬워지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완성 건물이 경매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중인 건물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을 갖추지 못하면 토지의 부합물로 볼 뿐인지 독립된 경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소한의 기둥이나 지붕이나 주벽을 갖춰서 독립된 건물이 되었다 해도 어느 정도 완공 수준에 이르러야 미등기라도 경매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완공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건물은 경매 절차를 밟을 방법이 없고 부득이 토지만 경매를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다고 완공되어서 보존 등기가 가능한 건물만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 완공되지 않아서 보존 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아직 사용 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라도 그게 채무자 소유로서 건물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리고 또 지번이나 구조, 면적 등이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의 내용과 사회 통념상 동일하면 경매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이 대부분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대부분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위생시설, 방화시설, 주변전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의 어떤 부대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가설공사, 기초 및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 등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태이고 공정률은 50% 정도지만 설계 변경된 건축허가 내역과 같이 지하 2층, 지상 15층 건물로서의 외관은 거의 갖추고 있었다면 경매의 대상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한편 대부분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지상 9층 부분은 부집만 두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건물에 대해서는 이 시공 정도로 봤을 때 구조 및 면적이 건축 허가 받은 것과 동일성이 없다. 그런 이유로 경매 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건축 중인 건물이 경매 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원래 건축 허가받은 규모인 10층까지 골조공사만이라도 완성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미완성 건물에 대해서 공정률이나 사용 승인 여부보다도 건축 허가나 신고 내용과 어떤 사회 통념상 동일성 여부 그리고 골조가 완성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 수 있고 최소한 허가받은 규모 내지 층까지 골조공사만이라도 완성되어야 경매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희 법무법인이 진행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건축 허가상은 10층짜리 오피스텔입니다. 그게 8층까지 건축 중에 건축주가 부도로 토지만 경매가 나온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저희 의뢰인은 토지를 낙찰받은 후에 그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기해서 미등기 건물이지만 촉탁 대의 등기를 통해서 그 오피스텔에 보존 등기를 하고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8층인 상태에서는 보존 등기가 아직 되지 않아서 경매를 할 수 없었을 것이지만 다행히 소송 중에 시공사가 10층까지 골조를 완성해 주는 바람에
비로소 이제 건물에 대해서도 촉탁 등기에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제 촉탁 등기에서 경매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등기 건물, 미등기 토지라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이기만 하면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본문에 따라서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제 붙여서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할 때 먼저 그 건물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통상 건축허가서나 건축신고서를 제출받고 있고, 비협할 경우 이제 건축 도구 계약서 등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면 이제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서류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다가 그 사항들을 증명해 줄 것을 이제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을 이제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경매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부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청을 받은 집행부분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미등기 건물의 구조나 면적을 조사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강제 경매를 이제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등기 촉탁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해서 이제 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경매나 공매로 이렇게 촉탁 등기에서 경매 신청된 건물을 그 토지와 함께 낙찰받은 낙찰자 입장에서 해당 허가관청에 매각 허가 결정서, 매각대금 완납 서류 등을 갖추어서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즉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허가관청이 신고를 수리해 주기 때문에 건축 허가권을 승계받아서 마무리 공사를 한 다음에 사용 승인 내지 준공을 받아서 이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상 미완성 건물을 경매에 넣으려면 최소한 건축 허가받은 규모 내지 층까지 골조공사만이라도 완성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상에 존재하는 건축 허가를 어떻게 넘겨받을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